자, 오늘부터 볼 것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는 학생들이 필요한 겁니다. 수학 1의 1단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의 1단원은 일단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관련된 단원입니다. 그래서 지수부터 로그, 그리고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 단원 같은 경우에 삼각함수와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 활용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 미적분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원은 수열이고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으로 나눠져 있네요. 오늘 배울 거는 첫 번째 단원 지수의 개념 정리입니다. 자, 1단원 지수. 일단 지수라고 하면은 거듭제곱 형태의 위에 있는 자그마한 숫자를 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수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 일단 거듭제곱에 대해서 배웁시다. 거듭제곱이라 하면은 똑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계속해서 곱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시를. 자, 2를 무려 10번이나 곱했다고 합시다. 10번. 총 10개의 2를 곱했다. 그럼 얘는 2의 10제곱, 즉 여기 위에 이제 조그마한 숫자로 10, 이게 10번 2를 곱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의 10제곱이라고 읽고요. 2의 10승이라고 읽는 분도 계신데 승이란 표현은 일본어입니다. 그러니까 2의 10제곱이 올바른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화를 시켜보면 A라는 문자가 이게 n개가 곱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A의 n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요 A를 밑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n을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지수가 존재하는 형태의 문제에 대한 풀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듭제곱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볼 건데요. 이 거듭제곱을 보기에 앞서서 이제 거듭제곱근이란 거를 두 번째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거듭제곱근. 제곱근이란 거는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뭐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 4래요. 이때 제곱해서 4를 만족하는 숫자 x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이 두 개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4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의 제곱근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곱근은 결국 뭐예요? 제곱해서 4가 나오는 거, 제곱해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 그때 만족되는 x값을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화를 시켜보면 x제곱은 a일 때, 단 a는 양수여야 돼요.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이때 이제 x를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곱에 x제곱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숫자 0을 제외한 0의 제곱근만 한 개고요. 뭐 4, 5, 6, 7, 8 이런 자연수들의 제곱근은 무조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x제곱이 7이다.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형태로 두 개가 주어졌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제 거듭 제곱근은 뭐냐면 이제 x를 n번 제곱했더니 a가 됐을 때 이때의 x값, 이때 만족하는 x값을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a의 n제곱근이다. 근데 이 거듭 제곱근에는 몇 가지 성질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 제곱근은 이 n제곱근은 항상 n개가 존재합니다. 이제 항상 n개. 근데 문제는 좀 이따 배울 건데 이 n개에는 실수와 허수가 두 개가 동시에 포함된 거예요. 실수랑 허수를 더했을 때 n개다라는 겁니다. 실수만 놓고 보면은 개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n값이
이게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집니다. 이 실수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x 4제곱이 16이다 라는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x 4제곱 빼기 16은 합차공식에 의해서 x제곱 빼기 4 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하면은 x 빼기 2 그리고 x 더하기 2 그리고 x제곱 더하기 4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 거고요. 허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넓혀보면 x 빼기 2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빼기 2i x 더하기 2i라는 계산식 갖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1 때 복소수를 배웠을 때 이제 배웠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만족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자, 요 두 개는 실수고요. 요 두 개는 허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예시예요.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럼 인수분해를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16은 이거 이렇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4i x제곱 빼기 4i 어라? 제곱을 해서 플러스 4i거나 마이너스 4i란 말이야. 그럼 이때 x값은 4개가 나올 건데 모두 허수 형태가 나올 겁니다. 4개 모두 허수가 나올 거예요. 일단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x의 n제곱이 a일 때, 자, n이 짝수일 경우, 즉 짝수 제곱일 경우, 첫 번째로 a가 양수면 거듭제곱근은 n개가 나옵니다. 일단 그 이 n개 중에 실수가 2개고요. 허수가 n-2개가 나올 겁니다. 실수는 2개만 나올 거예요. 2개. 반드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실수는 2개. 두 번째로 a가 음수면은 이때 도 제곱근은 변함없어요. 항상 n개예요. 하지만 실수가 없고요. 그리고 허수가 n개가 됩니다. 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수가 2개냐 실수가 0개냐,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얻은 상태에서 이 왼쪽 페이지만 지워볼게요. 이 왼쪽 페이지만 다시 지우겠습니다. 짜잔 짠. 자,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 예시입니다. x 세제곱이 플러스 8이에요. 인수분해를 하면 x 세제곱 빼기 8은 x 빼기 2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입니다. 이거 인수분해,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쓰면은 이게 x는 2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면서 이게 12i 이렇게 될 거예요. 즉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12가 2 루트 3이니까요. 그러면은 실수가 하나 나왔고요. 허수가 2개 나왔네요. 일단 요거까지 확인을 하고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8은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2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와 저걸 풀면 1 풀마 루트 3i가 나올 거예요. 어라? 이때도 실수 하나에 허수가 2개입니다. 그러면 n이 만약에 홀수라고 치면은 첫 번째로 a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로 a가 0보다 작을 때 상관없이 제곱근은 n개는 변함이 없고요. 실수가 무조건 1개예요. 그리고 허수가
무조건 n-1개다 라는 조건을 얻게 돼요. 이건 이제 홀수 제곱일 때, 홀수의 거듭 제곱근, 그러니까 n 제곱근인데 n이 홀수일 때에 해당하는 겁니다. a의 n 제곱근이 이제 홀인데 n이 홀수일 경우에만 무조건 실수가 1개, 나머지는 다 허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알아두세요. 거기 A의 실수인 n제곱근이라고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표 자체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뭐 근데 그 표가 좀 어렵다 그러면 쌤이 써준 이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요 페이지를 잘 외우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는 필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봅시다. 거듭제곱근의 성질부터는 이제 실제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꽤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거긴 하지만은 실제 문제에 적용시키다 보면은 꽤 힘들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여기서는 A하고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A도 양수, B도 양수. 특별한 경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N과 N은 모두 2 이상. 그러니까 특별 경우를 제거하고 일반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미리 깔아 놓은 거고요. 첫 번째로, 자, n 제곱근 a라고 합니다. 이때 이거를 n 제곱을 하면 a가 돼요. 이런 거예요. x 세제곱은 a다 라고 했으면 x는 실수인 것만 이렇게 씁니다. 3 루트 a. 근데 요거랑은 다른 거예요. 요거 루트 a가 3개 있는 거고, 얘는 이 루트 자체 위에다 3개 붙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루트를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돼요. 앞에 첨자로 3이 붙은 거는 세제곱근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a가 나온다. 왜? 애초에 그런 의미였으니까 n번 제곱하면 a가 나오는 숫자다 라는 의미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면 n제곱근 ab다. 자, 이거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다. 그거랑 같은 겁니다. 단 조건이 있다면 요거하고 요게 항상 같아야 돼요. 다른 숫자끼리는 곱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루트 2와 3루트 5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루트 2와 세제곱근 5 요거는 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수식이네요. 자, n제곱근 a, 이거는 요렇게 b분의 a로 합쳐진다. 단 b는 0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쓰면 되겠죠.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4번, n제곱근 a에다 이걸 m제곱을 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a에다 m제곱을 하도 무방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좀 중요하겠네요. m 루트 n 루트 a면 이게 m n 루트 a다. 이런 것도 존재를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루트 그 다음에 루트 a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면 6 루트 a, 6 루트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5번이고요. 6번은 mp 루트 a의 mp라고 써 있는 거는 이게 같은 것끼리는 서로 약분을 할 수 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n 루트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아요. 뭐냐면 n 루트 a는 a의 n분의 1이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1번에서 따올 수 있는 건데요. 잘 보세요. 우리 거듭제곱근의 성질, 지수 법칙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 배웠어요. a의 m제곱에다가 n제곱을 곱하면 a의 mn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n루트 a에다 n제곱을 곱한 거랑 a에 n분의 1에다가 n제곱 곱한 거랑, 그럼 어차피 얘랑 얘는 지워지고요. 이거 a의 1제곱 나옵니다. 이거 a였죠. a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a 나오네요. 그럼 두 개는 서로 뭐예요?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6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걸 이 색깔로 쓸게요. 이제 np 루트 a에 np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에 np분의 mp 이렇게 돼서 이 p끼리 약분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다? a에 n분의 m, 그래서 n 루트 a의 m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낸 게 이 6번입니다. 6번이에요.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거는 요 5번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이게 되느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예요? a의 2분의 1제곱이고요. 곱하기 이게 a의 뒤에 게 3분의 1제곱이에요. 곱하면 a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제곱인데 이거 a의 6분의 5제곱 나옵니다. 그러니까 6루트 a의 5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전혀 이 5번하고는 다른 표현입니다. 5번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제 여기 있는 이런 표현에 해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할 겁니다. 거듭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밑에 얘가 주어져 있죠. 그 얘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문제에서 아니면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네 번째로 지수의 확장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확장이란 거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자연수, 지수가 자연수일 때에 해당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실수를 넘어서서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된 수의 영역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자연수를 넘어서 정수, 유리수, 그 다음에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확장을 하게 되느냐에 대한 거를 일단 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자연수 영역일 때 어떤 걸 배웠냐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연수일 때 배웠던 건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 여기서 자연수란 거는 이제 지수가 자연수, 요 m하고 n이 자연수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a의 m제곱에다가 n제곱을 하면 a의 mn 이런 거 배웠고요.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은 얘는 a 곱하기 b의 n제곱이다. 이런 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은 b분의 a의 n제곱이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또 배웠던 것 중에 요런 것도 있네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범위가 나눠져서 a의 m 빼기 n, 이건 m이 더 클 때,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으면 1, 이렇게 m과 n이 같을 때, 그리고 n이 더 클 때는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는 걸로 배웠습니다. 이건 m보다 n이 클 때 이렇게 배웠어요. 이때에 대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요거 밑에 거 요것만 들면 되겠죠. 이렇게 배웠어요.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결론적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5개니까 어떻게 돼요? 3개 약분하면 요 2개만 남았다. 그래서 2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2의 5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은 똑같이 2, 2와 2 해서 약분 해서 1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은 2. 그 다음에 이렇게 2가 5개. 그럼 약분을 하면 요거와 요거 약분되고 밑에 2개가 남았으니까 2의 제곱분의 1이다. 이런 형태로 배웠었습니다. 기억하나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언제 배웠더라?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언제 배웠는지. 많이 헷갈려요, 쌤도 이제. 여러 학년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게 어떤 학년 때 가르쳤더라? 라는 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수. 중2 때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자연수의 범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수 범위일 때. 정수란 건 이제 음수가 추가됐던 겁니다. 음의 정수가 추가됐다는 얘기죠. 이 자연수의 걸 다 포함하고, 이건 당연히 다 성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립되는 게 a의 0제곱은 1 이런 거와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 이란 게 추가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돼요. a의 n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0제곱이 되고요. 그럼 이게 1인데 이게 뭐예요? a의 n제곱분의 1이죠. 얘랑 얘랑 곱해지면 1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약간 복합적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일단 이거를 대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줄게요. 잘 보세요. 2의 세제곱은 2가 3번 곱해진 겁니다. 그럼 2의 0제곱이라 하면 2가 하나도 안 곱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2란 숫자 3개는 만약 0에다가 곱해진 거라면 얘가 0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2의 세제곱인 거잖아. 맞죠? 2가 3번 곱해지면 2가 3번 곱해진 거. 여러분이 항등원과 역원을 안 배워서 그런데 2가 3번 곱해졌으면 어쨌든 숫자는 존재해요. 2가 한 번도 안 곱해졌다고 해서 숫자가 없느냐, 0 이런 숫자를 써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 곱하기에는 1이란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의 1제곱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에다가 2를 한 번 곱한 거다. 그럼 2의 0제곱은 1에다가 아무것도 안 곱한 거예요. 그럼 1에다 아무것도 안 곱했으면 그 자리는 뭐예요? 그대로 1이겠죠. 그래서 뭐예요? a 0제곱은 1이다. a에다가 아무것도 안 곱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숫자 자체인 1일 뿐이다. 그러니까 말 잘못했네요. 1이라는 숫자에다가 a를 한 번도 안 곱한 거다. 그래서 1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표현 방법이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가장 쉽게 이해시키려면 뭐다? 2의 0제곱은 숫자 1에다가 2를 한 번도 곱하지 않은 거다 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3의 0제곱은 뭐다? 1에다가 3을 한 번도 곱하지 않은 거다. 5의 0제곱도 1에다 5를 한 번도 곱하지 않은 거다. 이런 형태로 이해시키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정수는 요 두 개가 추가돼요. 요거 전부에 요 두 개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리수 단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리수 단위. 이 밑에 있는 예시를 좀 지워볼게요. 자, 요걸 지우겠습니다. 나 이것도 지울게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유리수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추가돼요. 뭐냐면 n 루트 a가 a의 n분의 1이다. 여기가 이제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드디어. 그 다음에 n 루트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m이다. 이런 조건이 추가돼요. 이제 지수를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넘어가게 되면 실수인데요. 이 실수는 1, 2, 3에 있는 걸 모두 성립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그냥 모두 성립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전부 다 돼요. 변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표현만 하나 바뀝니다. 요 표현은 정수서부터 바뀌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항상 이게 됩니다. 이거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그냥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나누기만 저렇게 바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이해는 별다를 거 없어요. 그게 지수의 확장을 넘어서 5번에 있는 지수 법칙 mn이 실수일 때 처음에 썼던 거, 자연수 썼던 거 그대로 다 있지 않아요? 단지 요것만 바뀌어 있죠. 요게 1번에 써 있고요.
여기 2번에 써 있고요. 3번, 4번, 5번 전부 다 써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실수 범위에서 대부분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냥 여기 써 있는 지수 성질이 모두 다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도 이걸 구분하는 적이 나온 적이 없어요. 뭐 자연수 영역에서 풀어라, 정수 영역에서 풀어라, 유리수 영역에서 풀어라 이런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실수 범위 여기 배운 모든 공식이 성립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자, 기본적인 지수 법칙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고요. 이제 유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